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쓰면 안 되는 화장품들. 제가 지금까지 얘는 이래서 가성비가 별로고 얘는 이래서 별로고 이런 식으로 별로라고 말했던 건 있어도 쓰지 말라고 한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쓰면 안 되는 화장품들, 팩폼, 버블 토너, 선스프레이, 가습기용 에센셜 오일, 두피팩, 이런 것들 쓰지 마세요. 뭐 이외에도 쓰지 말아야 될 건 더 있기는 한데, 먼저 클렌징 팩, 팩폼, 워시오프 팩 막 이런 거 있죠? 쓰지 마세요. 팩용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클레이 팩이라든지 이런 팩들, 이런 것들은 오케이다 이거야. 그런데 클렌징 팩 있잖아요. 이거는 팩이 아니야. 이건 클렌징 폼이야. 만약에 이거를 그냥 클렌징 폼으로 쓰신다 하면 오케이인데, 여러분 맨날 민감성 피부다, 난 홍조가 있다 이러시면서 왜 클렌징 폼을 팩으로 쓰세요? 기껏 알칼리 안 쓰고 약산성 쓰면 뭐해. 이렇게 클렌징 폼으로 팩을 하고 있을 거면 피부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여러분, 클렌징이잖아요?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씻어내는 제품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바르는 제품보다 훨씬 더 독해. 그런데 이런 계면활성제 덩어리를 바르고 있는다고? 왜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씻어내주는 애야. 기본적으로 세제 같은 애라고. 얘를 쓴다고 얘를 팩처럼 올려놓는다고 우리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우리 피부 속에 더 좋은 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이건 어쨌든 클렌징이라니까? 우리 피부 안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는 애지 우리 피부 안으로 더 넣어주는 애가 아니야. 그런데 이걸 팩으로 쓴다고요? 진짜 충격 먹어서 말이 안 나와. 이걸 시작한 게 뭐 틱톡에서 바이럴이 돼서 뭐 생긴 게 예쁘고 뭐 약간 기분이 좋아서 쓰겠다 하면 난 그래도 말리고 싶기는 한데,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빨래 찌든 때가 안 빠질 때 세제 속에 담궈서 푹 절여놓잖아요. 지금 우리 얼굴에 찌든 때 빼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만약에 이게 재미있어서 아니면 클렌징 폼으로 쓰는데 난 얘가 사용감이 너무 좋아 하신다면 클렌징 폼으로 쓰세요. 남은 게 있다면 바디 스크럽이라든지 클렌징 폼으로 쓰시고 팩으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두 번째, 버블 세럼, 버블 토너, 버블 에센스, 버블 마스크팩,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품을 내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비누를 넣는 거야. 계면활성제를 잔뜩 넣으면 얘가 거품이 보글보글 잘 난다고 뭐 그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뭐 버블 제형이면 흡수가 더 잘 된다더라. 당연히 그러겠지. 계면활성제로 피부 장벽을 잔뜩 뜯어내가지고 한뜩 교란시켜놨는데 당연히 뭐가 더 흡수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면활성제는, 그러니까 비누는 기본적으로 끈적끈적한 친구야. 우리 비누 만질 때 기본적으로 좀 끈적끈적하죠? 그리고 얘네는 기름 같은 거를 이렇게 싹 코팅하는 친구니까 우리 피부에 바르면 끈적끈적하고 싹 코팅을 해주니까 당연히 화잘먹이 될 거야. 화장을 잘 먹겠죠. 근데 피부도 말아먹겠죠. 제가 지금 이걸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성분을 볼까요? 이 제품은 제가 너무 충격 먹어서 제품 명은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 소듐 DNA 1% 뒤에 데실 글루코사이드가 들어있죠. 근데 그 뒤에 헥산디올이 있네. 보통 헥산디올이 1%에서 2% 사이로 들어가요. 그럼 얘는 뭐야? 데실 글루코사이드가 1% 정도 들어갔다는 거겠죠? 데실 글루코사이드는 여러분, 계면활성제는 기본적으로 나쁜 애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쓴 토너라든지 아니면 이런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섞어줄 수 있도록, 뭐 사실 다 기본적으로 물이랑 기름이랑 안 섞이니까 우리가 쓰는 크림도 다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거야. 근데 저 데실 글루코사이드는 세정용 계면활성제예요. 세정용 계면활성제가 1%나 들어있네요. 버블 토너에. 정말 이건 거품만 잔뜩 내고 싶어서 만든 제품인 거야. 그냥 보기에 예뻐 보이면 끝인 제품이라고. 이 제품이 가장 충격적이었긴 했는데요, 지금 올리브영의 버블 세럼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뜨는 게 믹순이거든요. 믹스는 코코 글루코사이드를 넣었네요. 얘도 주로 세정용으로 쓰는데. 그리고 메디큐브, 얘는 나야시나마이드랑 헥산디올 사이에 C1224 알캐스가 들어갔네요. 얘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적절한 계면활성제기는 해요. 근데 얘가 보통 많으면 0.5%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거의 2%나 들어갔네요. 거품 내려고. 그 다음에 뜬 거 휩드, 얘 같은 경우에도 나야시나마이드랑 헥산디올 사이에 폴리글리세릴 텔라우레이트가 들어있네요. 얘도 바르는 제품용이긴 한데 이게 2%나 들어간다고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메노퀸도 지금 2%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여러분, 비눗물로 빨래를 하다 보면 점점 거품이 잘 안 나죠? 그러면 계면활성제랑 기름이랑 점점 섞여서 세정력도 떨어지고 자극도 떨어진 거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어. 오일이 하나도 없어. 얘는 그냥 계면활성제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그냥 토너로서 충분히 만들어졌을 애야. 근데 여기다 이걸 넣은 이유? 그냥 거품 내려고. 화장 잘 먹게? 말아먹게? 심지어 데실 글루코사이드도 들어갔네요. 진짜로 하나도 넣을 필요 없는 것들을 그냥 보기 좋으라고 넣어놓은 게 말이 돼요? 피부 건강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이래서 사람들이 버블 제품들 쓰고 피부가 다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심지어 이런 것들을 민감성 피부 임상을 받아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민감성 피부 임상을 받아놨으니까 자극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민감성 피부한테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민감성 임상은요, 리들샷도 그렇고 레티놀도 그렇고 다 자극도 0.0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 얘는 바른 지 30분 뒤, 8시간 뒤, 24시간 뒤 이런 때만 측정을 하거든. 리들샷처럼 바로 발랐을 때 자극이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극감으로 쳐요. 자극으로 안 쳐. 그리고 바르고 하루 이틀, 시간이 한참 지나봐야 아는
에티놀 같은 거 당연히 자극도가 안 나오지. 그리고 임상들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다음번에 말하는 걸로 하고, 진짜 이런 것들을 적어도 민감성한테 이런 건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정상적인 피부한테도 절대 쓰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민감성한테는 아니지. 물론 모든 버블 제품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올리브영 보면 디마프 제품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계면활성제가 한참 적게 들어있어. 그러면 거품을 어떻게 냈냐? 점증제라든지 아니면 보습제 있죠. 이런 끈적끈적한 보습제 같은 거, 그런 것들로 거품을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기름이 한참 들어갔어요. 뭐 마카다미아 씨 오일, 호호바 오일, 이런 기름들이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 계면활성제가 자극을 주기 전에 이런 기름들이랑 섞인다고. 그리고 얘는 애초에 계면활성제보다 오일이 훨씬 많아서 그냥 오일이 둥둥 떠있는 애야. 이런 애들을 버블 세럼으로 냈다고 하면 아 오케이 하겠어. 건강한 형태의 후킹이구나, 이해를 하겠어. 근데 앞선 제품들은 진짜 뭐야? 물론 저런 디마프 같은 제품들은 쫀쫀한 거품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쫀쫀하고 탱글한 그런 거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왜 나왔겠어? 비누니까, 계면활성제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뭐 비슷한 결로 뭐 미차이 EGF 버블 에센스라든지 아니면 프란츠 트러블 버블 토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점증제, 보습제 이런 것들로 거품을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작에 있으면 오케이를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모래더미에 쌀알이 몇 개 들어있다고 이걸 드시겠어요? 이런 건 그냥 버리고 그냥 쌀통에서 새로 쌀을 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콜라 먹고 설탕만 퇴 뱉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이런 형태적인 거 말고 그냥 정상적인 에센스, 정상적인 토너 이런 걸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맞다 여러분, 계면활성제 2%면 클렌징 워터 수준이거든요. 이럴 거면 그냥 클렌징 워터를 발라. 만약에 남은 게 있으시면 그냥 클렌징 워터로 쓰세요. 그냥 순한 클렌징 워터. 물론 저런 애들은 억울할 수 있어. 억울할 수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시장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만든 제품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음은 선스프레이. 여러분, 선스프레이가 아예 나쁜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스프레이는 얼굴에 뿌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FDA에서도 그렇고 선스프레이는 얼굴에 뿌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바람 위험성이 있으니까, 체내 흡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내 흡수되어서 내분비계 교란이라든지 호흡기 문제라든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얼굴로는 뿌리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광고에도 얼굴에 뿌리고 앉아있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선스프레이는 편리하니까 얼굴에 뿌리기 너무 좋겠다 하시면서 뿌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자가 생긴 나라예요. 이렇게 과거에 아픔이 있는 나라에서 선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 이게 말이 돼요? 영화를 보면 그 나쁜 약 있죠? 그런 나쁜 약들을 코로 흡입을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가장 흡수가 빠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얼굴에 뿌리신다고요? 그리고 얼굴에 뿌리고 후 털어내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얼굴에 뿌리면 보이지 않는 가루와 물방울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발 뿌리지 마세요. 만약에 뿌리실 거면 부디 제발 몸에만 뿌리자고요. 사용법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사실 몸에다가 뿌려도 제대로 이게 발리지 않아서 자외선 차단력이 안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선스프레이 자체는 편리는 한데 효과는 없고 위험하기만 해. 그래서 그냥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저기 무인양품 같은 데서 파는 가습기 있죠. 거기 가습기를 보면 뭐 에센셜 오일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향을 넣어서 즐기라고 하던데,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의 나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단순히 이건 기름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향료 분자들은요 호르몬과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진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오일들은 저런 가습기 플라스틱과 만났을 때 플라스틱에서 다양한 물질들을 용출시켜요. 우리가 환경 호르몬 나온다고 트라이탄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안전한 소재의 플라스틱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데 저런 오일들이 플라스틱과 같은 저런 가습기에 닿으면 환경 호르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습기는 그냥 가습기로만 쓰세요. 제발 저런 거 이상한 거 넣지 말고. 마지막으로 두피팩. 여러분, 성분들 중에 진짜 억울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실리콘이거든요. 여러분, 실리콘은 모공을 막지 않아요. 근데 트리트먼트만 썼다 하면 머리에 자꾸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때문이에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우리 피부나 아니면 머리카락 같은데 정말 단단하게 붙어서 미끄덩미끄덩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다가 저런 트리트먼트를 바르면 찰랑찰랑거리고 서로 미끌미끌 하니까 머릿결에는 진짜 좋아요. 저런 머리카락 건강에는 저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상한 제품들이 나왔더라고요. 두피팩이라고? 저런 트리트먼트를 그냥 절여서 두피에 잔뜩 발라두래.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트리트먼트만 발라도 뭐가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두피에다가 절여두라고요? 왜 자꾸 저 팩폼도 그렇고 두피팩도 그렇고 피부에 바르면 안 될 걸 왜 자꾸 바르고 계시죠? 진짜 여러분, 보이기에만 좋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은 좀 부디 피해 가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화장품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부디 후킹만 되는 요소 말고 정말 피부 건강을 위한, 정말 사용자를 위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쓰면 안 되는 제품들 중에 남성용 토너 같은 것들 있죠. 저희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파는 거, 무슨 보니까 알코올이 물보다 더 많이 들어서 불이 붙는 토너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런 거는 쓰면 안 되는 거. 이 정도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진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클렌징 팩, 선스프레이, 버블 세럼, 가습기용 에센셜 오일, 두피팩 이런 거 쓰지 않기로 약속해주세요. 오늘도 목소리가 좀 약간 쉬어버렸는데 부디 여러분, 좋은 것만 쓰고 안전한 것만 쓰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하이프도 그럼 끝!